안녕하세요. 기다리컴입니다. 오늘은 직접 고객님이 샵 다나와 최저가로 해서 견적을 짜 주셨고요.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보강해 드렸고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리고 수정을 했습니다. 일단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 제품이고요. 올 화이트입니다. 그래서 측면은 강화율이고요. 상단에 먼저 필터가 있고 이게 식스팬입니다. 위에 두 개, 또 앞면에 3개, 뒷면에 하나. LED는 앞면 3개만 LED가 나오고요. 그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. 후면 펜은 그냥 노말입니다. 그래서 위에 2개, 후면 하나는 LED가 안 나오는 제품이고, 앞쪽은 이제 메쉬 타입으로 해서 먼지 환기가 잘 되게끔, 통풍이 잘 되게끔 해놨습니다. 철판이 생각보다는 좀 튼튼한 것 같고요. 가볍지 않고 나름대로는 좀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인텔 1400 제품이 이제 신제품이라서 메인보드가 460 보드밖에 지원 안 합니다. 450 보드는 지원을 안 하고요.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700W 6년짜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아무래도 파워는 조금 AS 기간이 긴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을 생각해서 또 2060 슈퍼지만 혹시 207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00W짜리를 했고요. 하드는 2테라 하드로 했습니다. 원래는 처음에는 1테라 하드로 했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그래서 하드는 여유 공간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2테라를 했고요. 메모리는 이제 8기가 삼성 2개. 예, CPU는 정품입니다. 970 에보 이 부분을 참 고민했었는데 처음에 고객님 견적은 PM981A였습니다. 가격 차이가 한 2, 3만 원 차이 나는데 이왕이면 AS 긴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만약에 뭐 AS 상관없으시다 그러면 좀 돈을 더 아끼시려고 그러시면 PM981A 병행 수입 거 하셔도 됩니다. 터프 게이밍 보드고요. 460M 플러스입니다. 가격대가 10만원 초반인데 초중반인데 뭐 나름대로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방열판도 잘 돼 있고 또 이게 특징인데 M.2가 이제 2개 있는데 이게 나란히 M.2가 그래픽 슬롯 사이에 나란히 하나씩 있고요. 보시면 이제 방열판 저는 방열판이 잘 돼 있고 아이오 실드 부분에 그 플라스틱 지금 위에 그 덮개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케이스 조립할 때 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M.2 슬롯이 이제 양쪽에 2개 있는데 하나는 방열판이 돼 있어서 방열판 쪽으로 M.2를 설치할 거고요. 그래픽 이제 그 슬롯도 이제 가운데로 해서 할 거고요. 메모리는 4개 지원하고요. 잘 아시다시피 아이오 실드는 미리 구부려 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. 박스는 잘 동봉해서 고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쿨러는 쿨러마스터 제품이고요. 이 화이트 감성에 맞춰서 화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. 펜은 2개고요. 처음에는 이제 수냉 쿨러 다크 플래식 거 하이트 수냉 쿨러를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주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공냉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공냉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. 뭐 수냉 쿨러를 해도 상관없지만 뭐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6만 원대 제품이라서 뭐 잘 되겠지만 혹시나 해서 공냉으로 갔고요. 갤럭시 화이트 제품입니다. 2060 슈퍼고요. 갤럭시 모델이 참 잘 나와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포장도 참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전원 케이블 2개 들어가 있고요. 보시면은 이제 그래픽이 상당히 큽니다. 제 손바닥, 제 손이 좀 큰 편인데 훌쩍 넘어갑니다. 그래서 무게감도 꽤 있고요. 방열판도 참 잘 만드는 것 같고
펜도 커서 발열을 잡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펜은 돌렸을 때 아무런 소음이 없었고요. 정상이었습니다. 화이트라서 그런지 깔끔하고요. 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. 무게감도 있고 크기도 커가지고 참 마음에 든 제품입니다. HDMI 하나, DP 포트 2개 들어가 있고요. 8핀 전원, 6핀 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혹시 몰라서 그래픽 카드는 포장 그대로, 포장지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혹시 모르니까 박스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CPU 장착하겠습니다. 이번 CPU 특징은 홈이 아래로 가 있습니다. 그전 모델은 위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생기실 수 있는데, 보드와 홈을 잘 보셔가지고 CPU 홈과 보드의 홈을 잘 보셔가지고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CPU는 얹을 때 조심스럽죠. 핀이 혹시 휠 수도 있기 때문에, 보드 핀이요. 커버도 모양이 좀 있어서 고객님께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쿨러 마스터의 쿨러는 저도 이제 처음 조립한 건데 설명서를 보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약간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. 요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앞뒤 펜을 먼저 분리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설명서에 잘 나와 있긴 한데 설명서를 보고 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웬만하면은 직접 하셔도 좋지만 좀 잘하시는 분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설명서 보고 잘 저도 했고요. 밑판을 먼저 장착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설명서대로 나온 나사들을 조여줘야 돼요. 조일 수 있는 십자형 부품을 또 동봉을 해서 뭐 나름대로 신경을 쓴 제품인 것 같아요. 한 번 해보기가 어렵지 두세 번 하면은 다른 제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단 그 나사에 고무 백킹이 있어서 뭐 잘 조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메모리 장착 2개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앞쪽 펜 방향을 잘 보시고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. 앞쪽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가는 형태죠. 조금 장착이 어렵긴 한데 힘을 조금 줘야 됩니다. 부러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었는데 나름대로 뭐 짱짱합니다. 펜은 CPU 쪽으로 해서 Y 케이블이 있어요. 쿨러 안에. 그래서 장착하시면 되고, 또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선을 좀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. 저도 조금 초반에는 헤맸는데 일단은 쿨러 밑으로 선들이 좀 길어가지고 이걸 좀 뭉쳐가지고 넣으니까 좀 깔끔하게 작업이 됐어요. 일단 메모리를 빼야지만이 선이 들어가니까요. 메모리를 빼고 선을 집어넣고 CPU 쪽 잘 장착을 하면 됩니다. 메모리 다시 꽂아 넣으시고요. 이제 그리고 방열판인데 방열판을 이제 분리하신 다음에 그 지금 보드에 M.2를 지지할 수 있는 나사 2개가 있어요. 미리 혹시 모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사 2개를 다 장착을 미리 해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방열판 쪽으로 이제 M.2
삼성 970 에보를 지금 장착 중이고요. 방열판에 있는 그 비닐은 필히 떼내서 방열판을 얹어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게 방열판을 이렇게 조이다 보니까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홈이 있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누드 테스트고요. 일단 부팅이 잘 됐고 동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픽 카드 쿨러는 왜 안 도냐 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정상입니다.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쿨러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. CPU 온도는 25도.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. CPU 자체가 온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. 1400 8기가 2개 삼성 에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케이스에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오 실드 장착하고요. 일단 제가 메인보드를 세워서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드가 안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보드 자체가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보시면 알겠습니다. 일단은 그래픽 쪽 막고 있는 곳을 미리 뜯어내야 됩니다. 보드를 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드가 상할 수 있어요. 미리 떼내고요. CPU 보조전은 먼저 빼내서 보드에 장착해야 됩니다. 지금 세워서 하려다가 지금 안 돼가지고 눕혀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. 왜 안 되는지는 보시면 아는데 상단에 쿨러 하나가 그 아이오 실드 쪽에 그 플라스틱 디자인 돼 있는 터프라고 글씨가 써 있는 부분 있죠. 거기 왼쪽에 걸려가지고 보드가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아요. 이런 경우는 좀 황당한데 일단 이런 경우는 상단 펜을 빼내면 되는데 빼내면 좀 보기가 좀 싫을 것 같아서 최대한 상단 펜을 살리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조금 펜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했고요. 지금 보시면 이제 펜을 일단 분리시키니까 그때에서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보드 회사나 케이스 회사나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 이제 뭐 각자의 제품이다 보니까 어쨌든 케이스가 큰 제품이면 상관없고요. 혹시 케이스가 상단에 펜이 있는 제품들은 호환성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호환성을 지금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해서 제가 그 견적을 짠 게 아니고 고객님이 짜셔가지고 그 케이스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저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상단 펜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면 조금 위로 했는데 나사를 2개밖에 박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혹시 나사 2개만 박으면 안 되지 않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양면 테이프로 좀 고정을 시켰습니다. 일단은 뭐 펜 RPM이 엄청 뭐 빨리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사 2개 고정을 해도 어느 정도는 뭐 문제 없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대로 장착을 했고요. 그리고 소음은 상단 펜이 2개고 앞에 3개, 뒤에 하나. 이게 소음은 날 수밖에 없어요. 펜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감수하고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아니면 상단 펜 2개를 제거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리고 무소음 펜들은 가격대가 비쌉니다. 하나에 뭐 13,000, 5,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, 지금은 하드 장착입니다. 하드 장착은 밑에 있고요. 나름대로 하드 장착은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선정리 들어가겠습니다. 선정리도 공간이 넓어서 나름대로 신경만 쓰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조립은 여기서 마치고요. 선정리 여기서 마치고
기본 테스트들 해보겠습니다.